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농지를 낙찰 받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등기 이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 안 해주게끔 되면은 결국 불허가가 나고 우리는 입찰 보증금을 띄게끔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왜 농지를 사게끔 됐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발급받게끔 돼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농지는 살 때부터 법이 정해져 있고 사고 나서 보유할 때도 법이 있고 팔을 때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관한 살 때부터 보유해서 팔 때까지 전부 다의 법규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법규를 알게끔 되려면은 대한민국의 농지에 관한 역사, 법의 역사를 먼저 잠시 알고 난 다음에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을 하고 1949년대에 헌법을 만들면서 초대 국회의원들이 먼저 만드는 것이 뭐냐면 농지개혁법이라는 걸 그때 만들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의 내용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때가 제가 보면 그때 공산주의 국가가 창궐할 때죠. 40년대에 그 공산주의 국가가 창궐하는 것 자체가 옛날 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국가든지 귀족들은 농지를 가지고 있고 서민들을 그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게 해서, 보통 보면 7대3 또는 8대2 토지 주가 7이나 8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2나 3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금처럼 직업이 많이 있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지주들이 갖고 있는 농지에 평생을 소작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평생 20년, 30년, 40년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도 부를 추척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이 그렇게 내려왔던 것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농지는 일반 국민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농지만이 아니라 모든 대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것도 공동으로 같이 농사를 짓게끔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수립을 했을 때는 이런 공산주의 국가를 따르지 않고 농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농지개혁법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농지에 관한 이런 특별법이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을 이제 동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제 동생이 제가 왔으니까 어디 뭐 구경을 가자고 해서 이제 그랜드 캐년도 가고 어디 갔었는데, 그 집에서 내 동생 차를 타고 3시간을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전부 다가 황해 벌판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저런 땅을 저렇게 허벌판으로 3시간이 자동차를 갈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3시간을 갈 정도로 허벌판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뒀을 때 과연 국가에서 그 땅 주인한테 가만히 둘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왜 그 당시에 49년도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느냐? 대부분이 지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고 소작농이 대부분이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국민이 예를 2,500만 원이라 그러면은 1,500만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해? 소작농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농지개혁법을 보게끔 되면은 국가가 농지를 전부 다 강제 매수를 합니다. 전부 다 강제로 사버립니다. 사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소작농을 했던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소작농들이 그 당시에 농지를 살 돈이 없으니까 5년 분할로 해서 납부를 하게끔 하면 그 1년에 한 번씩 그 수술하면 그 당시에 그 지주하고 7대 3으로 놔두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는 5대 5로 나누어 가지고 국가에다 5년 동안을 2분의 1을 자기 거의 2분의 1을 그대로 제출하면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줬던 것이 그게 농지개혁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몰랐지만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직업이 뭐라는 거죠?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죠? 법 만드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은 그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그 당시 49년도에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맞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작농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73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바꾸게끔 됩니다. 근데 그때는 6.25 전쟁도 끝났고 북한에서 이 전쟁했을 때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북한에 있던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인구는 많은데 농토는 적다 보니까 이 농지개혁법이 그 당시에 이제 소작농은 끝났으니까 이 농지개혁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농지의 보존과 이행하는 법률을 바꾸면서 제일 크게 바꿨던 게 뭐냐면 절대 농지가 있고 상대 농지가 있어. 절대 농지는 농지 위에 다른 방법을 쓰지 못하게끔 한다. 이 절대 농지를 만들어 놓고 일반 상대 농지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농지에 다년생 식물을 재배를 못한다. 다년생 식물 재배를 못한다. 그러니까 과수원에는 다년생 식물을 짓지만 일반 전답에는 다년생 식물 못 짓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안 짓게끔 되면 국가에서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고 농사를 안 짓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 그렇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지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누가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 농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렸을 때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일벼라는 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하고 대답하신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입니다. 통일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무슨 날? 분식의 날. 그 다음에 분식집. 그 다음에 군대에서 토요일 날은 점심은 라면 먹는 거. 이렇게 그만큼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전부 다 논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부 다 어떻게든지 생산을 많이 하도록 농지 전용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허가를 받게끔 만들어 놓고 절대 농지는 전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자, 이때도 맨 처음에도 이게 지금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농지개혁법에도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받은 농지를 팔으려고 할 때는 농지 매매 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려면은 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받을 때 저 사람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안 짓던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어야지만이 농지 매매증을 해주겠지,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은 농지 매매증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받으려면은 과거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보고,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면 농지를 살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노무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보고 농지 매매 증명서를 그대로 받고, 농지위원회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의 조건은 너 옛날에 농사를 지었냐, 어디서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농지 매매 증명서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법률이 다시 1989년대에 또 바뀌게끔 됩니다. 바뀌게끔 됐는데, 그게 1989년도면은 89년도 언제죠? 87년도인가 보다. 87년도 9월달이니까 10월달에 바꾸게끔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농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말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바로 전에 10월달에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려 그러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보고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1987년도에는 그동안에 옛날에 농사를 짓던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 했는데, 농사를 지어도 그 사람이 다른 일을 87년도쯤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옛날 49년도 50년도 60년대처럼 농사만 전문으로 짓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87년도 되다 보니까 과거에 농사만 전문적으로 짓던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 농사를 짓는 경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법을 바꾸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뭘 만들어냈냐면은, 과거의 농업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농업 경영을 보고, 내가 이 농지를 사면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 조건 하에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때 87년도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1000불이 넘어가고 87년도에 뭐 한 3000불, 4000불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다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부흥할 때거든요. 많은 산업이 일궈지고 할 때다 보니까 농지는 그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농사 짓던 사람을 바꿀 때는 많은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법을 만드는 것이 20km 이내에 6개월이라는 거주 조건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약속하에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기는 하는데, 20km에 6개월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만 다시 자기 위수 지역에 있는 농지만 살 수 있게끔 했지, 다른 곳에 있는 농지는 살 수 없게끔 법이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198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지내오다가 김영삼 정부가 97년도인가요? 그때 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 임대차 보호법 두 개를 폐지시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지법이 새로 그때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때 농지법이 만들어질 때 농지 매매 증명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그때 바꾸게끔 됩니다. 97년도입니다. 97년도. 그러면서 그때 20km 이내에 6개월 거주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농사를 열심히 짓느냐 안 짓느냐를 봐서 농사를 안 짓게끔 되면은 그 농지를 다시 팔게끔 하고, 팔을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20%씩 내서 5년 동안 팔지 않게끔 되면 그 농지의 가격만큼이, 공시지가만큼이 그대로 과태료가 나오게끔 법이 개정이 됐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이 하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개혁법 때는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집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짓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짓게 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도 그거를 불법으로 여기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1973년도 들어서 그것이 뭐야? 불법으로 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농지를 살 때 내가 제출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지금서부터는 내 이 농지를 사면은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영농계획서라는 걸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영농계획서에 내가 배추를 심는다, 무를 심는다, 인력은 어떻게 한다, 농기계는 뭘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끔 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 사람이 이렇게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해주고, 만약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보게끔 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본인이 오라 그랬어요. 본인이 갔는데 그 사람이 신체 불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신체 불구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 하고 농지증 안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이제 그런 상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깐 어떤 담당 공무원이 그런 적이 있다가 앉아갖고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하면은,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가서 보니까 현황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여기다가 내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겠습니다 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가서 봤더니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못 짓는다 하다 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가 팔으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전용을 해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팔기 위해서는 내 농지를 내가 농사를 짓기 수 있게끔 원상 복구시켜놓고 보여주면 담당 공무원이 와서 보고 농지를 원상 복구시켰네 하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쭉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가 매도하기를 원해서는 내가 불법으로 돼 있는 거는 내가 원상 복구하는 겁니다. 근데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나는 원하지는 않는데 내가 빚을 지다 보니까 강제로 경매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불법 건물이 없는데 경매로 집어넣는다고 하자마자 그 농사를 짓던 사람이 거기다 불법 건물 하나 지어버린 거예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가서 보니까 없던 불법 건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 복구해라. 아니, 나는 낙찰만 받았고 입찰 보증금을 버버리다 10%만 냈죠. 내 농지가 아니죠. 내 농지가 아닌데 내가 내 맘대로 거기 불법이 있다고 내가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해 주는 것이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끔 된 겁니다. 언제? 경매인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해주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누군가가 행정소송을 했더라고요. 행정소송을 했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은, 아직까지 내 농지가 아니므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서 해주고 잔금을 내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됐을 때 원상복구 안 하면은 그때 가서 제재 조치를 해야지, 내 거가 되지도 않는 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인용하게끔 되면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게끔 되고, 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농협에서 그거를 경매로 지분을 되는데, 경매로 지분을 하려면 얼른 불법권 증권 하나만 지어놓으면 돈을 빌려준 농협이 원금을 회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했을 때 원상복구 시키는 건 맞지만은 경매로 진행될 때는 농지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그 판례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경매로 나온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원상복구 안 한 데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갔을 때에 담당 공무원이 농지취득 자격증을 안 해준다고 얘기하게끔 되면 반이하 가격으로 떨어져서 그거를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결을 해놓고 제3자한테 매도를 하는 그런 것을 시도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골라갖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에 대한 행정소송한 사례와 상대편이 답변한 사례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사례와 그 다음에 판결문 받은 사례를 종류별로 5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관한 거는 지금 얘기를 들은 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20kg 이내 6개월 이상을 했어야 된다는 건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과 제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자경이 얼마죠? 8년. 제촌이 8년입니다. 제촌이라는 얘기는 내가 농사를 짓는 거에 30km 이내에 8년을 거주하고 있어야지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97년도에 거리 제한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가정에는 자동차 한 대는 다 있죠. 많은 데는 2대도 있고 3대도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워낙에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살아도 강원도에 있는 농지를 사갖고 농사를 지러 간다면 2시간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농지를 내가 30km 이내에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아까 국회의원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환경이 바뀌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랬으면 이 농지에 대한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농지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지는 절대 농지가 아니고 일반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공장이 있는데 공장 옆에 농지가 200평이 있기 때문에 그 농지를 사서 공장을 증축하고 싶은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인은, 공장을 짓는 법인은 그 농지를 살 수가 없죠. 근데 개인이 사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법인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장이 내가 농지를 살 때 내가 저 농지를 사서 공장을 증축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사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개인이 사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바로 또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 맞는 거다 보고, 제촌도 8년을 3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지금은 30km 이내 제촌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8년 동안을 내가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8년 이상 작용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건 농지법에 관한 얘기고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얘기합니다. 자, 1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세필지 지상에 불법권 증물이 있으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토지의 8분의 1 집을 매각하게 됐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요 밑에 보시죠. 159페이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농지를 경매로 집어넣는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걸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사진 용지와 같이 본권 토지 기호 3 지상에 제시의 건물 10동 및 비닐하우스 1동, 토지 기호 4 지상에 제시의 건물 4동이 소재하나 소유주 불명인 바 평가 제하였고 아울러 제시의 건물로 인하여 토지가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는 경우에 가격을 별점 토지 건물 감정평가 대비 비고란에 변경했음. 본권 토지는 전체 토지 중 공유자인 5세 누구 지분만 관한 평가로서, 그러니까 이 지분이 세 필지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어 8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목이 전인데 일부 부어가 건물이 침범해 있는 것에 8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죠. 여기 보면 기호 3번 해갖고 여기 기호 3번 이렇게 돼 있죠. 이 기호 3번에는 보면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단독주택용 상업용 부지. 기호 4번은 요 기호 4번은 어떤가? 여기에 보면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단독주택 및 상업 창고 부지. 기호 5 공부상 지목 대지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 이거 공부상 지목 대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는 겁니다.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단독주택 토지로 이용. 6. 그러니까 3번, 5번, 3번, 4번, 6번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필요하고 기호 5번은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필지인데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요 필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집이 일부 이만큼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땅도 가운데 땅 있는데 요것은 뭐예요? 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명 집이 있죠. 요렇게 집이 있는 것이 8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2018년 5월 1일 날 경매로 시작이 돼서 2018년 8월 28일 날 4,100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이 4,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뭐로 나왔죠? 불허가로 나왔죠. 불허가 유치를 나가서 2019년도에 새로 신권으로 새로 시작이 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불허가가 났고 이때 낙찰을 받은 사람은 입찰 보증금을 띄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신권으로 해서 2차로 2019년도에 새로 경매가 나와서 똑같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2,800만 원까지 떨어졌죠. 2,8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이거 농지 취득 자격증을 자신 있다 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얼마에 낙찰을 받았어? 4,200만 원에. 질르지 말으라고 하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질른 겁니다. 보면은 질러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되면 뭘 했죠? 여기 변경이 됐죠. 여기는 그냥 불어가죠. 여기는 뭐가 됐죠? 변경이 됐죠. 변경화가 됐다. 이게 불어가는 일주일 만에 낙찰 허가 불어가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불어가 됐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변경을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 아셔야 될 게 이것이 이 경매로 진행되고 일주일 이내 허가 불어가는 판결을 하는 겁니다. 판결에서 이걸 낙찰을 받았다. 허가 내준다. 또는 불허가 내준다. 하는 것이 판결인 겁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판결을 나게끔 되면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변경시킨 거는 뭐냐면 아직 판결을 내리지 말고 잠시 미뤄주십시오.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나 불허가 낼 거를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안 해준다 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경을 시켜놓고 허가나 불허가를 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2009년도 10월 달에 변경하는 걸 2020년도 9월 달이죠. 그럼 거의 1년이죠. 11개월 걸린 겁니다. 11개월 만에 우리가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제출하니까 허가가 난 겁니다. 허가가 나서 납부하고 우리가 완료했던 사례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약 11년에 걸쳐서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 행정소송을 했고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내고 우리가 반대한 답변서를 다시 내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 받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자고요. 8분의 1을 낙찰받은 겁니다. 서산시 직원명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농장이나 건물의 일부 점유 부분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함.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농지를 원상 복구하기 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했는데 이거는 담당 공무원은 위에서 처리 지침 내려오는 대로 담당 공무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농지증을 해주지 말아라. 원상 복구에 한 다음에 해줘라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이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농지를 팔기 위해서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내가 팔기 위해서 원상 복구 시킬 수는 있지만은 경매로 나온 거는 내가 팔기 싫은데 내가 원상 복구 시키려고 하진 않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근데 지침에는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원상 복구 약속해 주고 일반 경매에는 원상 복구 한해 주라 이런 지침이 없이 일반 매매에 의해서 농지증을 해줄 때 지침이 원상 복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을 때 농지증을 해주라고 하면 지침 나와 있지 경매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조건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위에서 내리는 지침대로 농지증을 안 해준 겁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매각 허가 결정 연기 신청서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까 변경이 됐을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가 매수인 김누구와 김누구는 2019년 10월 20일로 예정된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가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출한 사본을 제출하게끔 되면은 변경을 해줍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되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시켜놓고 168페이지입니다. 소장을 집어넣습니다. 자, 누구냐면 서산시 면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9년 11일자 충청도 서산시 화천리에 8분의 1준 지분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반려해 준 거, 미발급한 것을 취소하고 발급을 해달라 하는 청구 취지입니다.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 취득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및 반려 처분. 여기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영농계획서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두 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몇 번지다 그러면 항공사진 이렇게 보고 계약서 주십시오 그럽니다. 계약서가 아니고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고 매수가 주십시오. 그러면 최고 매수가를 주게끔 되면 거기를 가지고 항공사진을 보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내가 어떻게든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밑에다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뭐에다 쓰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내 이름으로 잔금을 냈을 때에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돼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지. 전답 과순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명의를 변경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을 안 해줍니다. 용보들은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 1919년 10월 17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를 하였는 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의 토해는 불법으로 형질을 병제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령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는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되어 있기 때문에 형질이기 때문에 불법의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 없다. 이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매다가 아니고, 이 지침은 경매다가 아니고 일반 매매 때 이 지침이 있고, 경매다는 어떻게 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음의 하급심 판례를 보면은 판결 이후 설사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현황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려하지 말고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장한 게 보면 이겁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 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도록 담보 물권자는 농지를 함부가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등법원 판결에 참조해갖고 제가 판례가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판례 있는 걸 가지고 해서 경매로 집어넣는 것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놓고 등기 이전 후에, 농지증을 해서 등기 이전 후에 원상복구를 안 할 때에 거기다 행정조치를 해야지 되는 것이, 만약에 농지증을 그냥 안 해주고 발견한다면 지금처럼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농지를 채무자는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채권자는 채권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례로 있던 것을 우리가 제출한 겁니다. 피고 3번 제자는 지목이 전이나 그 지상에 오래전부터 합법적인 건물이 존재하고 재산세도 내고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지에 불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는 원상복구 시키는 게 맞는데, 농지에다가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으로 남아 있지만은 사실상 정식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일부는 정식 건물이 있고 일부는 무허가 건물도 있는데 서로 자기가 유리한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지공면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정식 건물도 있는 걸 갖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한 필지에 무허가 건물이 세 개가 있고 정식 건물이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지별로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4개의 건물 중에서 3개는 무허가 건물이고 하나가 정식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건축법에서 어긋난 것이지 정식 건물이 지어진 것은 이미 농지법에서 농지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농지법을 적용하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은 건축법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을 건축가에서 그거를 철거해라,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농지법에서 농지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땅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정식 건물이 있으면은 그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왜 농지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거든. 예전에 이천에 가서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와 정식 건물이 있는 거를 낙찰을 받아갖고 분할하려고 그랬는데 농지가에서 분할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목에서 연락이 왔어요.
분할을 안 해준다고? 그럼 누가 안 해주냐 했더니 농지과에서 안 해준다 해서 갔더니 농지과 과장이야. 농지과 과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농지과에서는 분할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바로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을 때는 여기에 하나의 정식 건물이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왜 당신이 농지법을 적용하느냐 그랬더니 그 농지과장이 그걸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분이 여기를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가 분할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과에다가 보낼 일이 없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에 법규에 관한 거를. 근데 그 지적과에서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니까 농지과에다 보내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과에서 협의를 못 해준다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농지과에서 뭐라냐면 이 땅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지과에서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고 보낸 겁니다. 그랬던 적도 사실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내가 보면 한 필지 안에 정식 건물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송을 통하여 철거해놓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합법적인 건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점을 간담된 원고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대해 반려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하거나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받고 나중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행정처분하는 것 등은 사정 변론을 하고 자격증명을 발급했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반려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뭐에다 필요하다 그랬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 한다는 얘기는 농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건데 등기 이전할 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냥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고 반려증을 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다시 말하면 반려해주거나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해주거나 아니면은 불법으로 있는 건물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나중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달라고 소송했던 제일 첫 번째 소장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소장을 내니까 지공면에서 답변서를 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이 토지는 8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7인이 있고 해당 토지의 건물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소유자가 존재하며 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하려는 농지 지분은 전체 농지의 8분의 1로 다른 공유자와 건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는 농지의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농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그 다음에 우리는 8분의 1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8분의 1을 가진 사람이 농지 주인과 다른 사람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공면에서 이거는 원상복구 조건이 아니라 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축된 한 개의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 존재하고 있고 해당 건물은 경부한 건물로 쉽게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여기 있던 이 건물이 요만큼이 어떻게 된다? 이게 이 옆에 농지로 넘어가서 침범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물은 이시 누구의 증명과 등기가 되어 있는 적합 건물이라 주장하나 실제 확인 결과 해당 건물 조 누구의 건물로 소유 건물로 현재 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는 현재 누구누구상에 복수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갑 8호 건물은 경기에 걸쳐 있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로 원고는 경기에 걸쳐 있는 건축물이 누구의 소유 적법한 건축물을 오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걸쳐 있는 건물은 이만큼 걸쳐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적법한 건물인데 우리가 적법한 건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지 전체를 가지고 농지법상 농지가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보기 때문에 이 필지에 하나라도 적법한 건물이 있으면 이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은 농지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물법 건축물에 관한 건 건축법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농지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주는 걸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여기는 정식 건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일한 쟁점의 판결 존재 증명 반려되어 2018년 소송이 제기돼 2019년도 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토지에 옛날에 경매로 진행돼 갖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이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보면 뭐라고 판결했는 원고 위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 예전에 농지증을 안 해준 것이 제대로 했다. 이렇게 판시한 바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로 다시 준비 서면을 써서 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요지입니다. 소유로 합법적 건물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 8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공유자가 아닌 누구 소유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의 8분의 1이 지분반을 가지고 있는 원고와 다른 공유들과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던 것. 우리가 8분의 1만 낙찰 받았으니까 어떻게 원상복구 하겠느냐. 합법 건축물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동일 사안인 구합 판결에서도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요 보면 상대 지공면에서 답변한 것이 뭐야? 이 세 가지로 답변한 거를 상대편의 피고 주장 요지가 이건데 요 세 개를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먼저 준비 서면에서 보면 판사님 지시 사항이었고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번 변론기 때 판사님께서 원고에서 소명하라고 지시한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김등근은 오래전부터 매우 가깝게 지낸 친구 현재 거주는 경기도 안산시와 같으면 이 사건 토지의 거리와는 거리 직선거리 60m 차량 도로거리 90km 시동시간은 60분 김주인 누구 직선거리 80km 차량은 누구로 차량 이동은 80분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먼 곳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구두상으로 그럼 해라. 너희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그 직공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아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낙찰 받았는데 80km밖에 안 되고 자동차로 1시간밖에 안 걸린다.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올 수 있다. 하고 공유 변화를 통하여 110편 정도의 부지를 원고들만의 공유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농마을 짓고 텃밭을 경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8분의 1 지분으로 샀지만은 8분의 1 지분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팔아서 분할하든지 현황을 분할하든지 해서 우리는 8분의 1 지분을 산 거를 농지 일부를 현물로 분할해서 거기에 우리가 107평 정도 되는 걸 주말 농장으로 해서 같이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거리 규정에 관하여 경작거리에 대한 제한 규정은 피고의 준비 서면에 나와 있듯이 1990년도에 폐지되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국이 1일 생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6년도, 97년도에 그 당시에 농지법을 만들면서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놓은 20km 이내 6개월 이상 거주가 다시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되면서 거리 제한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당시 농지법으로 바뀐 것이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거리도 없어졌고 예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다시 말하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농지위원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보고 농지증을 해줬는데 97년도쯤 되다 보니까 옛날에 농사를 짓던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농지를 살 사람은 대한민국 인구의 1% 2%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왜? 과거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지만 전업으로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고, 더군다나 농지를 사는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농사 지어보셨어요? 네. 지금 제가 제주도에 감귤밭 사가지고 있는데 그 감귤밭을 따라갔을 때에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못 따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사 짓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을 상대해서 그 감귤을 따게 했을 때는 감귤 따서 팔아도 그 일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 싼 노동자가 좀 하게끔 되면 그 감귤 따라고 해가지고 따서 팔으면 돈이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인데 지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도 안 해준다.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 농지를 위하는 법이에요? 농업인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농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지를 일반 매매로 사는 사람 좀 한번 데리고 와봐요. 일반 매매로 사는 사람 있으면 경매로해서 감정가로 반가격 34%로 떨어졌을 때는 경매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농지를 저 농지를 사면 돈이 된다. 일반 매매 가격으로 사는 사람 좀 데려가 보려니까 지금 일반 매매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지를 담보로 빌려준 농협에서도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걸 회수를 못하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지금 새로 농지를 사가지고 내가 1억에 사서 담보로 해갖고 돈을 대출해달라고 해도 5천만 원도 대출 안 해줘요. 많이 해줘봐야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농업인을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농업인을 죽이는 법이냐 이런 얘기. 즉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서 농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바꿔야 된다고 맞고, 다만 사놓고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가면은 제촌이라고 해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에 30kg를 고수하는데 30kg 아니고라도 지금 농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8년 이상만 자격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지금 자격인가 아닌가를 엄청나게 지금 법규가 돼 있어서 내가 농업경영업체 등록을 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다 와서 봅니다. 다서 보고 누가 뭐를 심었는지 다 보고 자격이냐 빌려줬느냐를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8년간 자격을 했다 그러면 제촌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을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농지를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농지를 살 수 없으니까 일반 사람 농지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되잖아. 꽉 죽게 살고 농지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죽어나는 거는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서 팔아야 되는 사람 팔 수가 없는 거야. 그 파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일부러 경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일부러 팔 수가 없으니까.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한 법이 지금 보면은 법을 위한 법이지 농민을 위한 법은 아니라고 보는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걸 엄청나게 어렵게 해서 농지를 팔고 사는 거를
농지 몇 평, 200, 108평을 사는 걸 행정소송까지 해갖고 1년을 걸려서 판결을 받아서 이걸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힘이 든 겁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번째, 이거 말고 보게끔 되면 보면, 마지막으로 피고의 직무이기. 무허가 불법 증언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권 증언에 대하여 철거 개고 처분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건물을 철거하겠고요. 농지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줘야 돼.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걸 빨리 철거하라고 해야 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라. 그래 농지법 적용받지 않게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경매로 낙찰 받는다니까 무조건 뭐 원상복구 시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농지증 안 해주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공무원의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직무유기와 비슷한 건데, 담당 일선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위에서 시킨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적절히 보고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라 하고 윗사람들이 그렇게 지시하면 밑에 일선공무원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무조건 안 해주는 것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다는 얘기죠. 판결 뭐라고 나왔죠? 농지 취득 자기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담당자가 전화한 것이, 우리가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공면을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를 상대로 해서 소송 비용 청구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해드릴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 사건이 끝이 난 건데, 제 얘기는 108평 농지를 산 것이 농지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가격이 반가격이 여러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지, 이 자체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갖고 투자해서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34%까지 떨어졌고,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에 80%나 90%에 팔다 보니까 수익이 좀 생긴 거는 맞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